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추억 블록을 모아가는 것. 억울한 일을 억울하지 않게 지켜보는 것. 무풀인 서로의 글에 댓글 한 개 적어주는 것. 오늘따라 평소와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은 침찬맨이라는 전 웹툰 작가가 결혼식 축사로 쓴 글의 일부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오프닝으로 이렇게 읽어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코코캐스트의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 설 연휴였죠? 트위터에서 보니까 일본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설 문화를 여러분들도 꽤 즐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 뉴스캐스터가 한복을 입은 모습을 캡처해가지고 모은다든지 아니면 새해 목표를 설에 맞춰서 세워본다든지요. 저는 설 연휴 동안 남자친구 가족분들이 항상 모이시는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거기서 생각지 못한 일을 겪고 왔습니다. 한국에도 일본과 비슷하게 새해 첫날 아침에 어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용돈을 받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때 하는 새해 인사를 새해배라고 하고 그때 받는 용돈을 세뱃돈이라고 해요. 저는 일본 집에서도 항상 만내였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세뱃돈을 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카 애들한테 세배를 받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막상 앞에서 애들이 한복을 입고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흐뭇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연휴의 시댁이라니 정확히는 시댁은 아니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으니까요. 어쨌든 남자친구 가족들이랑 지내는 게 불편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제가 원래 큰 집에서 자라가지고 저희 집에 친척들이 모이면요 한 2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고 술 마시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북적이는 명절날이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가족처럼 반겨주시고 예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빠 가족분들이 되게 좋으신 게 그러면서도 존중해주려는 게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어차피 가족이 될 텐데 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천천히 친해지려고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따뜻하게 또 지혜롭게 받아주셔서 저는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산 지 14년 만에 윷놀이를 처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윷놀이를 해보기 전까지는요. 이 전통놀이가 이렇게 스릴 넘치는 게임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에 간단하게 설명만 듣고 그냥 뭣도 모르고 던지고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룰이 완전히 이해가 된 다음부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본에도 이렇게나 다 같이 즐기기 좋은 전통놀이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저는 카루타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 단순한 게임일수록 즐겨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항상 게임이라고는 구경하는 재미로만 즐기던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마음 편하게 놀다 와서 기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침찬맨 축사를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이번에 가족분들을 만나고 나서요. 이 축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고 한 번이라도 얼굴 보여주고 전화 한 통 드리고 지내는 게 사실 아무리 가족이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같이 살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파트너나 남편이나 뭐 애인이나 집에 들어온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일 때, 아니면 뭐 평소랑 다르게 안 하던 얘기를 꺼내거나 안 하던 행동을 보일 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일무이한 존재가 가족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걸 상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소소한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코코캐스트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단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혼 생활이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추억 블럭을 모아가는 것. これが一つ目の内容でした. 여기서 추억 블럭, 이거는 思い出のブロックになります。ブロック。積み木とかをしているとき、ブロックの一つ一つありますね。それを集めていくっていう意味でお話をしていますけど、こういった英語由来の単語を韓国ならではの発音にして言うときに、どうしても聞き取りが難しくなってしまうので、内容全体を見て、そのブロックっていう単語がわからなくても、ああ、大体こんなこと言っている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予想できるかどうかがポイントになってきますね。もう一回聞いてみましょう。결혼 생활이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추억 블럭을 모아가는 것. 브로크를 集めていくことだ. こう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 억울한 일을 억울하지 않게 지켜보는 것. 억울하다. 悔しいっていうふうに訳されることもありますが、納得いか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무풀인 서로의 글에 댓글 한 개 적어주는 것. 무풀 っていうのは略語になりますね。무풀の無はなしの無ですね。ないの無。で、何がないかっていうと、풀の部分がリプライのことを短くした言葉になります。まあ、リプライといったらコメントのことを指しているので、コメントがないですね。自分の何か出来事に対してフィードバックがなかったり、何もコメントがつかないような時にも、パートナーがポンと一つ何かフィードバックをあげる。コメントをつけてあげる。こういったことを言ってるわけですね。もう一回聞いてみましょう。무풀인 서로의 글에 댓글 한 개 적어주는 것. 댓글, これもコメントのことを指しています。コメントを一つ書いてあげること。こういうふうに訳す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오늘따라 평소와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これも一つまとまりで覚えておくといいですね。今日に限って、평소와 다른 상대방에게 相手のことを상대방、こういうふうに言いますね。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갸우뚱っていうのは首をかしげる時のこの動作のこと、갸우뚱하다って言いますね。갸우뚱하다ということは疑問を持つような意味になるので、今日に限っていつもと違う相手に対して、なんでこうなんだろう、何かあったのかな、こういうふうに興味を持つこと、それが結婚生活だ。こういうふうに言ってるわけです。もう一度改めて聞いてみると、침착맨というこの作家さんが結婚生活に対してすごく素敵な要約をしてくれたんだなっていうのが感じられると思うんですけど、私もこの文章がすごく好きでですね、今日冒頭で紹介することにしたんですけれども、もう一度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も意味を感じながら一度聞いてみてください。결혼 생활이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추억 블럭을 모아가는 것. 억울한 일을 억울하지 않게 지켜보는 것. 무풀인 서로의 글에 댓글 한 개 적어주는 것. 오늘따라 평소와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ここからはですね、内容の中にある単語一つ一つではなくって、コロケーションとしてまとまりでぜひセットで覚えてほしいなっていう部分をピックアップして、日本語の訳と一緒に紹介しておくので、そちらを聞いてから最後にもう一度通しで聞いて、どれぐらい聞き取れるかテストをしてみてください。생각지 못한 일을 겪다. 思いもよらない経験をする。생각지 못한 일을 겪다. 세뱃돈을 주다. お年玉をあげる、もしくは渡す。세배를 받다. 신년의挨拶を受ける。어쩔 줄 몰라 하다. どうしていいかわからずあたふたする。
어쩔 줄 몰라 하다. 막상 보니까 너무 예쁘다. いざ目の前にするととてもかわいいもしくは愛らしい。막상 보니까 너무 예쁘다. 큰 집에서 자라다. 홍계대 서다츠. 북적이는 명절날. 賑やかなお正月または祭日。북적이다. 賑やかだ. 명절날. 추석 だったりとか、설の祭日のことを명절、名節って言いますね。북적이는 명절날. 급격하게 가까워지다. 急激に仲が近くなる。급격하게 가까워지다. 무심코 지나치다.何気なく過ぎてしまう。무심코 지나치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추억 블록을 모아가는 것. 억울한 일을 억울하지 않게 지켜보는 것. 무풀인 서로의 글에 댓글 한 개 적어주는 것. 오늘따라 평소와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은 침찬맨이라는 전 웹툰 작가가 결혼식 축사로 쓴 글의 일부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오프닝으로 이렇게 읽어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코코캐스트의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 설 연휴였죠? 트위터에서 보니까 일본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설 문화를 여러분들도 꽤 즐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 뉴스캐스터가 한복을 입은 모습을 캡처해가지고 모은다든지 아니면 새해 목표를 설에 맞춰서 세워본다든지요. 저는 설 연휴 동안 남자친구 가족분들이 항상 모이시는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거기서 생각지 못한 일을 겪고 왔습니다. 한국에도 일본과 비슷하게 새해 첫날 아침에 어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용돈을 받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때 하는 새해 인사를 세배라고 하고 그때 받는 용돈을 세뱃돈이라고 해요. 저는 일본 집에서도 항상 만내였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세뱃돈을 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카 애들한테 세배를 받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막상 앞에서 애들이 한복을 입고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흐뭇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연휴의 시댁이라니 정확히는 시댁은 아니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으니까요. 어쨌든 남자친구 가족들이랑 지내는 게 불편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제가 원래 큰 집에서 자라가지고 저희 집에 친척들이 모이면요 한 2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고 술 마시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북적이는 명절날이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가족처럼 반겨주시고 예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빠 가족분들이 되게 좋으신 게 그러면서도 존중해주려는 게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어차피 가족이 될 텐데 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천천히 친해지려고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따뜻하게 또 지혜롭게 받아주셔서 저는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산 지 14년 만에 윷놀이를 처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윷놀이를 해보기 전까지는요. 이 전통놀이가 이렇게 스릴 넘치는 게임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에 간단하게 설명만 듣고 그냥 뭣도 모르고 던지고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룰이 완전히 이해가 된 다음부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본에도 이렇게나 다 같이 즐기기 좋은 전통놀이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저는 카루타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 단순한 게임일수록 즐겨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항상 게임이라고는 구경하는 재미로만 즐기던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마음 편하게 놀다 와서 기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침착맨 축사를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이번에 가족분들을 만나고 나서요. 이 축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고 한 번이라도 얼굴 보여주고 전화 한 통 드리고 지내는 게 사실 아무리 가족이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같이 살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파트너나 남편이나 애인이나 집에 들어온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일 때, 아니면 평소랑 다르게 안 하던 얘기를 꺼내거나 안 하던 행동을 보일 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일무이한 존재가 가족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걸 상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소소한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はい。ということで、今日ご用意した内容はここまでになります。わからないことやご意見などありましたらぜひコメント欄にお気軽にお寄せください。というわけで다음영상에서또뵐게요。안녕。